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신 중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 저번 시간 이제 저하증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항진증에 대해서 마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임신 중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항진증은 어떨까요? 이것도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약간 근데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호르몬이 갑상선 기능이 올라가가지고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상태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죠. 근데 임신 중에는요, 약간 특이하게 이 그레이브스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이제 갑상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수용체가 있어요. 이 수용체. 그래서 이 수용체는 그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이 TSH라고 하는 호르몬이 자극을 해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얘는 이제 음성 피드백이 있고요. 근데 이 그레이브스 디지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자가 항체,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자가 항체가 이상하게 생긴 뭐 이런 게 와가지고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하지도 않았는데 얘가 막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막 나와서 갑상선 기능이 올라간 그런 상태가 이제 그레이브스 디지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그레이브스 디지의 핵심은 자가 항체입니다. 자가 항체예요. 근데 임신이 되면은요, 면역 관용이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면역 관용. 이게 뭐냐면 면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몸에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걸 맞서 싸우는 게 이제 면역이잖아요. 관용은 뭐예요? 봐준다는 거예요. 봐준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봐준다라는 거예요. 이거 평상시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적이 쳐들어왔는데 왜 봐줘? 근데 임신에선 말이 됩니다. 왜냐면은 임신의 아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 본인은 아니잖아요. 아기는 본인의 유전자를 반 정도 가지고 있지만 본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면역이 너무 올라가 있으면 아기를 막 공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영리하게 임신 중에는 면역이 조금 그런 걸 봐주도록 이렇게 이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주다 보니까 자가 항체 이것도 이제 조금 봐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임신 중에 그레이브스 디지즈는 조금 좋아집니다. 호전이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가 꽤 있냐면은 갑상선 그 항갑상선제 안티로이드나 뭐 PTU 이런 걸 이제 먹다가 이게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뭐 조금 이제 좋아지고 있네? 그러면은 약제를 그냥 끊어볼 수도 있어요. 약제를 그냥 끊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아주 심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용량, 그러니까 이 항갑상선제 얘는 제가 이거 두 가지라고 했죠. PTU하고 메시마졸. 이 두 가지를 용량이 조금 먹고 있었는데 이제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게 면역 관용이 생겨가지고 뭐 더 좋아졌다. 그러면 약제를 끊어볼 수도 있는 거죠. 또 이거는 또 어떤 측면도 있냐면 이런 약들은 이 신지로이드보다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신지로이드는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 쓰는 호르몬 보충제라서 얘는 뭐 별로 아무 태아한테 부작용을 미치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근데 항갑상선제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약간 태아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겠죠. 안 쓸 수 있으면. 게다가 이제 면역 관용 때문에 잘 조절이 되면은 그냥 끊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아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냐면은요, 이게 이제 메시마졸이 주로 이제 그런데요, 얘가 이제 선천성 두피, 그러니까 두피가 이제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혹은 뭐 후비공 폐쇄나 기관 식도, 기관하고 식도, 그러니까 식도가 이제 위로 가는 거고 기관은 폐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개의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이게 이제 서로 통하거나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있는데 이것도 되게 드뭅니다. 되게 드물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된다면 써야 되겠지만 메시마졸보다는 이제 PTU로 쓰고요. PTU가 조금 더 부작용이 덜 하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는 할지라도 그래도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 항갑상선제 저용량으로 치료가 잘 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이 TSH, 이거 이제 자가 항체의 이름이 TSH 리셉터 안티바디거든요. 얘가 뭐 그렇게 높지 않고, 또 이 고이터, 그러니까 이 갑상선 종의 크기가 뭐 그냥 뭐 그렇게 크지 않고, 압통도 없고, 압통은 뭐 당연히 없겠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병력이라든지 치료기간 이런 걸 고려해서 끊을 수 있겠다 하면은 그냥 끊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또 뭐 초음파를 해봐가지고 혈류가 별로 보이지 않아도 그런 것도 뭐 좀 좋은 어떤 소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이걸 갖다가 몇 알씩 막 엄청 복용을 하고 있었던 그런 분이 갑자기 끊는 건 안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이 약이 위험하긴 합니다. 아주 위험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안 위험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임신 중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조절이 안 된다면 치료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걸 치료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조기 유산, 그리고 조산, 그리고 저체중아. 예. 아기 태어난 건 체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체중아, 그 다음에 선천성 기형. 이거 많지는 않지만, 선천성 기형, 신생아 사망. 이런 치명적인 그런 산과적인 어떤 합병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고 물론 약을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약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약을 써야죠. 약을 써서 치료를 해서 어떻게든 갑상선 기능을 좀 돌려놓고 임신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작용, 이 두피 무형성 이런 거는 보고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 이후엔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또 부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 뭐 이렇게 일부 나와 있는 그런 이상한 데서 정보 보시고 막 나는 절대 안 먹어 막 이런 거 그냥 저는 조금 이 정보를 보실 때 득과 실을 같이 이렇게 보셔서 판단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임신 중 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